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홍보하며 양말을 살포한 단체는 가짜 주소를 등록해 활동해왔습니다. MBC 취재 결과 실제 사무실의 주인은 제주도였고 사무실도 공짜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문제의 비영리 단체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가 제주도에 등록한 주소지는 전직 도의원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직접 찾아가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사무실은 저쪽에 있어요. 주소를 법인 등록하자니까 이 주소를 하고. 실제 주소를 찾기 위해 그동안 이 단체 이름의 각종 공모 사업들을 뒤져보자 또 다른 주소가 나왔습니다. 직선거리로 4km 떨어진 제주시 야구장 2층. 주로 체육단체들이 자리 잡은 곳에 간판도 없이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MBC가 제주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야구장 2층 215호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제주도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실이었습니다. 46.4제곱미터를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말과 맞바꿔준 기초자치단체 홍보물도 제주도가 전했고 사무실도 제주도가 빌려준 건데 공식 문서에는 드러나지 않게 실제 사용단체를 감춰둔 셈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례상 할 수 있는 일이라던 제주도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간점검과 사업협의가 미흡했고 물품 성격과 배포 방식도 적절하지 못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민간 기관에 돌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좀 협의라든가 이렇게 의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홍보에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 평가 방식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실한 민간 위탁 사업 관리에다 석연치 않은 사무실 무상 임대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 MBC가 보도한 기초자치단체 양말 홍보 논란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추진 방식이 퇴행과 구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도정이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다시 해명 자료를 내고 비영리 단체와 선긋기에 나서는 건 문제가 커지자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자신의 이번 임기안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해 2027년이나 2028년 시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 MBC가 창사 57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단독 대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것은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면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자신의 이번 임기 안의 시행이 어렵게 된 데 대해 이견과 도민 여론을 들어 보다 완벽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세분에 대해 현재 3개 시로 나눴을 때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도민에게 공개해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미룰 수는 없다며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회와 협의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빨리 일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맞물린 탐나는 전 할인율 인상과 여행 지원금 정책 등으로 최근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실물 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 정책 등도 정부보다 앞서 제시함으로써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자신의 행적과 조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자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우선 남은 임기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임기 마지막 시점에 생각해보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지원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빌미 삼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뒤에 숨어 부역자가 된다면 도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7일 제주시 연삼로에서 차 없는 거리 자전거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제주시 연삼로 보건소 사거리에서 마리나 사거리까지 왕복 6차로를 전면 통제해 4km 코스 걷기 행사를 하고 5km 코스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연북로에서 행사를 열어 차량 통행 지장과 공무원 동원 논란 등이 일었는데 이번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연삼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다 행사일이 제주시 5일장과 겹쳐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90%로 제주에서는 60만 4,800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제주에는 10,000명에 가까운 미등록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가 어렵다 보니 불법 진료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수요를 노리고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해온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들. 방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시술 기구를 들고 있고 침대엔 또 다른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허가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경찰에 현장이 잡힌 겁니다. 의사 자격 없이 불법 치과 진료를 해온 이들은 중국인 여성 2명. 다세대 주택을 빌린 뒤 의료 장비를 갖춰놓고 지난 5월부터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해왔습니다. 시술기기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들여왔고 현장에선 치아 성형틀과 주사기 등 400여 점의 의료기기들이 발견됐습니다. 불법 치과 치료에 이용된 이동형 치과기계입니다. 피의자들은 이 기기를 이용해 치아를 갈아내고 닦아내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과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해서 저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돈은 환자 한 사람당 평균 160만 원. 치아 1개당 80만 원짜리 시술을 치아 6개를 해주면서 3분의 1 가격만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한 고객 장부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의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남성을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임재남 판사는 지난 2월 제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돈을 바꾸러 온 3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8,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와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서울 지역 변호사인 신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지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주지법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금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사는 사건을 공동 수임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판사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몇 번 보긴 했지만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식당에서 회를 먹은 일행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부터 서귀포 시내 리조트에서 숙박하던 일행이 구역질과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현재까지 1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주로 단체 워크숍으로 온 이들은 저녁 6시쯤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회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참석 인원이 30명이어서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남방 큰돌고래의 신비로운 사냥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오승목 다큐멘터리 감독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남방 큰돌고래 4마리가 거품으로 그물을 만들어 먹이를 가두는 일명 버블넷 사냥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돌고래 무리 옆으로는 꼬리에 폐어구가 걸려 구조 방안을 논의 중인 남방 큰돌고래 행운이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에도 명시돼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